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 박티아.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는 이 어린 생명들을 도와주십시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구호활동을 위해 저 유해진과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화. 후원 문의 080-867-9595. 국경 없는 의사회. 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나무의자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잘 체크해 주실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 우리 지난 방송 인삼, 홍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남자분들의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내용을 공유해 줬더니 정말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많이 다운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점점 일단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서는 건강에 많이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소양인인데 소양인 같은 경우는 50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걱정해 주셨는데요.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질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남자들이 예전에 한 40대, 50대에 보였던 증상들이 요즘에는 한 30대에 보이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몸을 쉬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악화된다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천연 상태로 태어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 관리하지 않고 그냥 성질대로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증상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가 잘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50대 이후에는 이제 보여진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우리는 미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면서 좀 대비를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방송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럴 예정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듣고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서 만난 그 가구점 아주머니였거든요. 근데 가서 가구를 사려고 갔는데 중풍이 곧 문 앞에 와 계시는 분이세요. 아, 그 주인분이? 네, 아줌마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곧 중풍 오게 생겼으니까 좀 쉬시라고. 안 좋아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오빠도 중풍으로 죽었고 엄마도 중풍으로 죽었고 가족력이 또 있으시네. 자기 집안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간이 안 좋아서 죽게 됐는데 죽었다. 잠깐만. 간이 안 좋아서 다 간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다. 아, 너무 안 됐다. 근데 안 믿는 거죠. 그치. 당장 관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쉬겠지.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놔도 중풍 걸려서 누워 계시면 남편분이 당신 치료해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치.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많이 벌어 놓으신 돈 가지고 거의 60 가까이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10년 넘게 버티신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쉬시죠. 그랬더니 절대 못 쉰다 그러더라고요. 돈 때문에. 안 됐다.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말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 지난 방송에 네,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꼭 30분 이상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저도 성질이 급해서 예전에는 막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또 타임 맞춰놓고 또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식욕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을 가해서 일부러 타이머 맞춰놓고 저도 그거 보고 역시 학구판 다르다. 그냥 씹고 먹고 그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옆에 딱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알람을 핸드폰을 딱 열어서 초를 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말은 못했지만 그때는 좀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불편한 부분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최소. 근데 제가 저희 방송을 들어보니까 보통 저희가 20분 정도 해요. 식사하실 때 저희 방송을 다 차려놓으시고 저희 방송을 딱 들으시면서 천천히 다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보 완벽하게 하시네요. 네. 제가 방송 들어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미있죠? 네. 주변에서도 많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내가 정말 뭘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되고 또 이제 방송을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맞아. 제가 이러면서 들어요. 제가 정말 애청자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걸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희 아빠는 인삼이 맞으십니다. 지난 방송에 제일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인삼을 드리라, 홍삼을 드려라 이러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한테 홍삼을 드렸는데 이거 아버님 들으시면 어떡해. 저희 아빠는 홍삼이 맞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빠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사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선물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지난 방송에서는 어떤 걸 명절 때나 이럴 때 어르신들한테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느냐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장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은 정말 그 순간이잖아요. 골든타임도 아주 짧고. 네, 그렇죠. 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심근경색을 양방의 개념하고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한의에서는 증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원인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증상은 심근경색이지만 그 심근경색이 시작하는 원인들이 네.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병이 생기는. 한의에서는 사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 파워 사기를 화기로 봅니다. 네, 화병. 네, 화병. 이 화가 왜 나쁘냐? 우리 몸은 전체가 단백질이거든요. 물과 단백질? 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을 때 38도, 39도, 40도가 되면 단백질은 굳기 시작을 합니다. 응고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도 굳기 시작을 합니다. 오. 그런데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딱딱해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몸은 36.5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이 미열 1도, 2도 높아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열이 38도, 39도가 되면 단백질이 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가장 조그맣고 몸이 약하잖아요. 어린아이 유아 때 열이 많이 높을 때 그때를 놓치면 귀가 먹는다거나 네. 소아마비가 걸린다거나 예. 뭐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더라고요. 열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서 고장이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더 뇌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뇌세포 자체에. 그래서 열을 굉장히 중요한 사기로 저는 보거든요. 우리 몸에서 36.5도가 전체가 다 36.5도가 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36.5도가 안 되는 데도 있고 36.5도가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화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 잘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그렇죠. 혈액이 네. 잘 돌아야 우리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다 공급하죠. 네, 혈액인데 이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혈액순환입니다. 그런데 피는 거의 100%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소를 만나거나 아니면 열을 만나게 되면 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를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따졌을 때 지구 연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몸에서도 야, 그 1도가 큰 영향을 주겠니라고 하겠지만 주죠. 1도 때문에 지구가 한쪽에서는 대가뭄이고 한쪽에서는 맞아요. 대홍수고 대지진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이 사기가 제일 먼저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단중이라 그래가지고 명치 끝? 명치 끝 위쪽에 있습니다. 양요두 사이입니다. 정중앙 가슴뼈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졌을 때 아픈 부분. 아야. 액션 넣었어. 네, 그 아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단중인데 이것이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의 모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 어떻게 좀 아픈데 예. 마사지를 하면 또 낫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화가 그곳에 많이 모인 분들입니다. 화가 제일 많이 모인 곳이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누구 먼저 잡겠습니까? 우리가 장기를 둬도 누구 먼저 잡습니까? 누구를 먼저 잡아야 이깁니까? 왕이죠. 그렇죠. 네. 우리 몸에서도 왕이고 이것이 멈추면 죽는 부분이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들어올 때 최종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네, 심장. 그래서 사기가 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트레스가 받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한의에서는 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화가 모여있는 곳이 단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다가 자기들이 점점점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열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응고되겠네요. 그렇죠. 그 응고되는 부분이 우리가 뭐 두부처럼 아니면 선지처럼 딱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걸쭉해지는 정도. 맞아요. 예. 처음 우리 방송 중에서 걸쭉해지는 정도만 걸쭉하는 해도 것도 아주 걸쭉한, 미세한. 아주 그냥 유속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가 한 99만 되고 98만 돼도 그 정도도 이미 걸쭉해진 상태 우리 혈액에서는 그러면 혈관을 뚫고 들어갈 때 얘네들이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 쌓이겠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의 혈액의 속도만 혈액 순환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 무엇이 있든지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때가 좀 끼어도 우리가 물 청소할 때 세게 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운동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운동도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때는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것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끼었다. 더 이상 혈액 순환이 더 느려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동맥 경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많이 먹으면 쌓인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유속을 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혈액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동맥 경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찌꺼기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화기는 굉장히 나쁜 거지만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열을 올린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온도도 올라가는데 순환이 빨라진다는 것 자체를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임이 빨라짐으로써 또 열이 더 오를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가 불을 뗄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를 태울 때도 재료가 있잖아요. 기름입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기내를 태워? 그렇죠. 아, 그건 좀 좋은데. 그런 원리로 한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로리 소비가 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당뇨나 고지혈증에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원인데 운동을 하지 않아 몸에서 충분히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을 내게 하면 인위적으로라도 몸에 열이 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돼서 쌓였던 것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아직 사기가 되지 않았을 때 경한 상태인 거죠. 사기가 안 됐어요.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닌 몸을 보호하는 수준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 화라는 것은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몸을 공격할 때 우리는 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기가 심장 부근에 어혈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어혈이 혈관 밖으로 나왔다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 모세혈관에서 나왔던 피가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조직 내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멍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흡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걸쭉해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자기만의 웅덩이를 형성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또 열이 납니다. 그러면 열이 나면 또 더 딱딱해지겠죠. 그러면은 다른 새로운 피가 들어왔을 때 못 들어가죠, 그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응고시키겠죠. 그러면은 더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나왔던 피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세력을 형성해요. 이 피 덩어리들이.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그마처럼 땅속에 들어있는 마그마처럼 이게 세력이 형성이 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새로운 물을 올라가죠? 뚫고 나오죠. 이게 네. 화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 길을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맥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 다리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러는 부분, 정맥류, 네. 이런 내용들 요즘 네.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맥류는 절대로 혈관이 아닙니다. 아, 피가 밖으로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길을 형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류가 붙은 것은 정맥도 아닌데 정맥처럼 보인다 그래 정맥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잘라내고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맥 잘라내면 큰일 납니다. 왜 잘라내겠습니까? 그렇지. 혈관이 아니기 쓸데없는 때문입니다. 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화병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서. 그런데 못 올라와도 혈관 내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혈관 밖으로 나왔다가 못 들어가서. 오랫동안 정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못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이 응집력이 있어서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가 이것들이 혈관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자기들의 길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정맥류입니다. 아, 오늘 또 정맥류에 대한 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다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다 화라는 겁니다. 이 정맥류가 어디에 있냐? 심장 부근에 있게 되면. 그러면은 또 튀어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우리 몸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 좋은 심장을 누를 수 있겠어요. 이 그렇죠. 친구가. 예, 그래서 협심증도 생길 수 있고. 아니, 이놈이지. 이 친구가 예. 아니고. 이게 심장을 압박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심장을 싸고 있는 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입니다. 다른 것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데, 중요하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가 파고 들어갑니까? 정맥류가. 네, 정맥류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상동맥인 것처럼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공급하는 피의 길을 막는다는 거죠? 네, 저희가 우선 양의학적 순전히 관점에서는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관이 터진다. 그러면 어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장 부근에 형성이 돼서 관상동맥을 자극하고 압력을 줘서 압박을 줘서 심장에 이 운동 자체를 무리하게 줘서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양방에서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 근데. 아니 이게 원인을 모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 이거 한의를 좀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양방에서의 말하는 심근경색은 정말 다양하게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조영술 해가지고 늘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혈관을 통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가지고 혈관을 늘려서 심장을 어떻게든 먹여 살릴 수 있는 혈액을 공급하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혈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술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도 그럼 간단하게. 근데 알려드리면 네. 좀 위험하죠. 일종의 한의에서는 수술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지 않고요.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너무 한의를 비전문가들이 더 많이 써요. 좀 치부시하지. 많이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 막 부항 뜨고 막 계시잖아요. 나 등 부항 떠봤는데. 예, 부항은 배만 뜨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 배요? 예, 보통 등에 많이 해요. 목하고 등 이런 쪽으로. 예, 혈관 없는 데를 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부항이라 그래가지고 혈관 없는데? 네, 예. 혈관 있는 데를 뜨게 되면 혈액이 이렇게 빨갛게 멍드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피가 밖으로 솟았다는 거거든요. 안 좋죠. 아니, 안 좋은 건가? 안 좋으니까 빨갛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쁜 거가 이제 이렇게, 모인 거니까,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근데 어디를 해도 다 그래. 등은 어디를 갖다 해도 그 부항, 이렇게, 부항하는 것을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빨갛게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집착증처럼 막 시뻘겋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좀 다행이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게. 왜냐하면 부항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혈관 밖으로 피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바깥으로는 안 나오고 피부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걔가. 그러면 이것들이 건봉을 뜨고 있는 동안에 굳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혈이 없어도 어혈이 만들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야말로 악순환인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잡아당기고 팽창을 시키고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항을 뜨면 그 부분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혈이 만들어지죠. 점점점 악화됩니다. 없는 어혈도 만드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하면 되게 이상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가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러하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또 내 몸에다가 막 해보죠.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날개짓 맞아요. 한번 한 게 어디서는 뭐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배꼽이 다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부항 한번 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증상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스트레스, 화. 이것이 몸에 쌓이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겠어요. 심근경색 나올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장기간 쌓였을 때 심장으로 자국자국 쌓여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칠정과 관계된 이야기, 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다루었어요. 역시나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위중한 이런 병의 근원도 어찌 보면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또 우리 알렉스한테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우리 또 너무 오래 하시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방송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강방송 함께 진행해 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심근경색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 잘 다스리고요.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화를 잘 다스리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